예, 같이 봅시다. 네. 지금 원래 세 점이 OAB가 되는데 그 원래 세 점 중에 두 점이 알려줬어요. 그쵸? 그리고 평행 이동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O', A', B'이 정삼각형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옮겼으니까 원래 있었던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었겠지. 그럼 이제 여기 찍어보시면 알고 있는 두 개 찍어보시면 이게 밑변이 되면서 뭐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정삼각형일 텐데 단서 보시면 여기 AB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의 두 좌표의 부호가 같아야 돼서 4사분면일 수는 없고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너무 쉬운데? 정삼각형 밑변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중선 위에 나머지 꼭지점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 60도, 30도, 90도 삼각형 2대 1대 루트 3 이거 이용하시면 요 길이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그럼 이거 1대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그대로 루트 3 길이 자체가 루트 3 그럼 이제 A의 좌표가 B의 좌표가 1, 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X축으로 n만큼 여기 앞에 f가 없으니까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1 더하기 n 루트 3 더하기 n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3이다. 그러면 n은 2가 되겠고 얘가 2 루트 3이다. n은 루트 3이 되겠고 그래서 더해서 다 더하시면 2 루트 3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원래 있는 거든 이동한 거든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다 필기하신 분들은 이제 33번 볼 건데요. 11번부터 33번 사이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면 433번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예, 그림을 그리시면 직선 y는 x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1이면서 y절편 2인 직선 이렇게 될 거고 y는 x면 원점 지나는 45도 선인데 뭐 이거랑 기울기 같으니까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좌표부터 한번 잡고 가볼게요. 원래 있는 A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X좌표를 미지수로 잡으면 된다고 했었죠?
좌표를 뭐 스몰 a 하시고 얘가 이 위에 있다는 거니까 y는 a 더하기 2라고 써봅시다. y 좌표가 a 더하기 2.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요거 자리 바꿔서 a 더하기 2, a. 그리고 얘하고 두 개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뭐 당연히 수직 2등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2등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C를 찍어볼게요. 이 위에 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봐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요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x 더하기 2, x좌표에다 2를 더하시면 정확하게 y좌표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얘가 y는 x 더하기 처음 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요거 처음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가 90도일 수밖에 없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로 잡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요거 두 개 구해주시고 계산하시면 16이 나온다. 이때 이제 이 계산하면 돼요. 요거 할 수 있겠죠? 지금 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여기 좀 볼래요? 지금 AC 보시면 아마 빼서 제곱했을 때 두 개가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요거 하나를 쓸 건데 안에 있는 게 2로 묶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안에 있는 걸 2로 묶어서 전체 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 4 곱하고 a 더하기 1의 제곱 요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숫자까지는 루트 8이니까 2루트 2로 나올 거고 여기 기억나시죠? 루트 제곱이 절대값이랑 같다고 했었죠. 근데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a 더하기 1은 그냥 풀려서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계산해 주시면 이게 16인데 여기 2 하나 약분하시고 요거 계산하면 이제 4 되는 거니까 양변에 4로 다 나눠주시면 a 더하기 1이 4다. a가 3이다. 끝! a의 좌표 3,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다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 써주십시오. 필기 다 하신 분들은 443번 보시면 돼요.
반지름이 루트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니에요? 원점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원. 네,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원의 좌표들 중에서 x도 음수, y도 음수가 되는 여기 3, 4분면에 있는 요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얘를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게 y축이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네이클로어 모양이 나오네.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4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 없어진 거고. 이것도 활골이를 할 수 있나? 원의 넓이 중에서 조금 애매하게 생긴 부분은 부채꼴이 되도록 쪼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지나도록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심 지나도록 보조선 하나 긋고 싶은데 지금 이 반지름이 루트 2라고 했고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시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1이고 그리고 요 반지름 딱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나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루트 2라고 했으니까 1대 1대 루트 2 직각 1인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직선이 되도록 쪼개주시면 이제 이쪽 넓이 구할 때 반원의 넓이하고 여기 반원 넓이 그리고 남아있는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하고 요렇게 두 개 합쳐주시면 한쪽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반원은 전체 원의 넓이가 루트 2제곱파이 2파이니까 반원이라서 파이. 요 부분이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지금 이 길이 전부 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변이 2가 되는 거고 높이도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2 그러니까 요거 한 부분의 넓이가 파이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4개.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네, 대기하시고 이제 457번 볼게요. 457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는지부터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두 단계 거쳐서 평행, 대칭이동 하도록.
x 더하기 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그럼 이제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x축 대칭. 그래서 f x 더하기 1, 마이너스 y. 이거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 흰색 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지금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점 이쪽으로 오는 거지. 전부 한 칸씩 밀려서 원점 이쪽으로 오고 요 점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수평선 가는 이 방향. 그래서 얘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요런 구조. 그래서 틀립니다. 기억이랑 다르지? 기억 아닙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는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x-1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얘랑 똑같은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 이동. 네, 이렇게 대칭 이동하시면 이제 요거 한 칸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이 그래프는 맞죠?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간 데서 생겼으니까 요게 맞습니다. 이거 맞다. 그리고 이제 디귿이 조금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요거 개수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개수로 묶어서 좀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 는 0 이렇게 묶어 주시고 대칭 이동부터 하시면 됩니다. 대칭 이동부터. 대칭 이동부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먼저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 마이너스 x, y. 그럼 이제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통째로 x 마이너스 1을 대신 대입해버리면 똑같은 식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신에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는 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y축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뒤집어지는 거고, 이거 1만큼 옮기면 이거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맞죠? 그 주황색 선이니까 요거 옮겨져서 이렇게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죠. 괜찮나요? 예, 그러면 461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점과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
요거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포물선 잘 모르겠다, 그렇지? A가 미지수가 있어서 뭐 안 정해져 있는 이 포물선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을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얘 쭉 아래로 볼록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x, y. 지금 우리가 이 포물선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1이 여기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칭 이동시켜서 이거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포물선을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바로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만 가지고 대표적인 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점들이 다 모여서 포물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고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x', y'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x, y가 저 포물선 식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식이 성립해. 저 위에 있으니까, 포물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는 식 이따가 대입할 거고요. 이거 대칭 이동했으니까 2,1이 중점이겠지. 2,1 중점이지. 그럼 중점 가지고 식 하나 세워보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x 더하기 x 프라임이 4다. 그리고 y 좌표도 y 더하기 y 프라임이 2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죠.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이 식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x는 뭔지 나타내고 y는 뭔지 나타내서 저기에다가 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x, y에 대한 식이니까. x는 4-x 프라임, y는 2-y 프라임.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2-y 프라임은 4-x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의 4-x 프라임. 요거 쭉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써서. 이게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요거에 대한 식입니다. 요 위에 있는 포물선 중에 대표적인 점 하나만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요 포물선 식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보통 프라임은 안 쓰고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라임만 떼시면 나 지금 왜 안 썼어? 프라임만 떼시면 이게 대칭 이동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식을 나타낼 때는 프라임을 떼서 나타낸다. 우리가 x, y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도 좀 힘들었죠? 예, 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요 포물선 구해놨고 이게 y는 2x하고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지금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두 식을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쵸? 연립해야 돼. 그래서 얘하고 2x하고 같다고 놔볼게요. 2x하고 같다고 놔서 최고차항 양수들이 다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x제곱 넘어가면 빼기 8이니까 a 빼기 6x 이렇게 나오지. 그쵸? 요거 연립한 거죠.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
교점의 x좌표랑 같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두 함수식을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근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근데 저기 뭐라 그랬어? 지금 교점이 만나는 두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끼리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그럼 이 두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여기서 두 근이 0이라는 뜻이겠네. 두 개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a 마이너스 2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점이 하나는 뭐 마이너스 2, 하나는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0이니까 a가 6 되는 거다. 이 문제 어려우니까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별표 쳐놓고 필기를 하시고. 사진 찍어줘. 네. 쓰셨나요?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66쪽에 교재 66쪽에 4-5번에 나와 있어요. 공식 설명드릴게요. 66쪽에 4-5번의 두 번째 보시면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2a 빼기 x가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데 요거 여기 위에 있는 점 x, y 그럼 이제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요 점을 x', y'이라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중점을 쓰시는 거예요. x 더하기 x 프라임이 가운데 두 개, 2a가 될 거고 y 더하기 y 프라임이 2b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프라임을 대입을 하고 y 대신에도 똑같이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요거 대신에 대입하시면 2a 마이너스 x 프라임,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나중에 요거를 뿅뿅 떼버리면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봐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원래 있는 식을 어디지?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2 곱하기 2 4 빼기 x를 대입을 하시는 거죠. 4 빼기 x를 대신 대입을 했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2,1이니까 요거 2 곱하기 1 2 빼기 y를 여기에다가 대신 대입하시는 거죠. 공식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대칭 이동 평행이건 그런 거는. 그리고 되신 분들은 이제 467번 또 풀어봅시다. 467번. 프린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y는 0을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값만 좀 잡아볼게요. y는 0은 여기야. x축이죠. y는 0. 그렇죠. x축이에요. 이거를 y는 mx. 근데 여기 m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면서 원점을 지나는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mx,
직선을 대칭 이동한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접히게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이렇게 위로 가게 되고 이 아랫부분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새로운 직선이 되겠죠. 대칭 이동하면. 이해되세요? 대칭 이동하면. 그럼 이제 이 직선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이 P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과연 이 분홍색 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부터 찾아보시는 겁니다.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언제 최소가 되죠? 수직일 때 최소가 되지. 얘랑 수직일 때. 봐봐.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고정된 직선. 요 연두색 고정된 직선이고 요 분홍색의 기울기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걸 정하는 건데 얘가 수직이 아닌 상황에서 만나는 교점은 P입니다. 그렇죠? 여기 P. 그럼 P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면 이거보다 당연히 짧아지죠. 이건 무조건 빗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수직인 상황에서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수직인 상황에서 최소가 되려면 수직이어야 한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요 연두색 직선 얘하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봐봐. 저 직선식 찾아봐. y는 5분의 12x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있을 때도 수직인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했죠? 수직이면 이 개수끼리 곱해서 0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일단 두 개 자리 바꿔주시고 부호 하나만 바꾸면 12x 마이너스 y 이렇게 부호 바꿔주시면 이렇게 곱해서 60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0이니까 0이 되는 상황. 그럼 이제 이 뒤에 상수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하시면 성립하도록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게 직선식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최소인 거 찾아서 이제 저식 찾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m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제 m 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이 y는 mx가 뭐였냐면 y는 0하고 우리가 구한 이 직선하고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칭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선대칭을 해서 이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칭의 중심이다. 선대칭 축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쓸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취가 얘니까요. 요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y겠죠?
y겠지. 그리고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 양수 절대값만 씌워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만 구해주시면 돼. 거리만 구해주시면 돼. b는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5제곱 하신 다음에 절대값 여기에다가 x, y 대입하시면 저기에다가 대입하시면 이게 y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 13 넘어가면 12x 마이너스 5y는 13y.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어보시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y는 mx라고 했을 때 m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음수. 그래서 양변 18로 나눠주시면 3분의 2x 요게 답이 되겠죠. 일반적인 점이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많이 어려워요. 이 문제하고 방금 푼 문제는 꼭 복습해주세요. 길게 하시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72번. 문제도 원을 그려보십시오.
위쪽에 있는 A가 있는 원은 X축에 접할 거고 둘 다 X축보다 위쪽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A 이쪽 원 위에 있는 점 A 하고 이쪽 원 위에 있는 점 B 하고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일단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움직이는 점이 있는 직선에 대해서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움직이는 점이 있는. 그러니까 얘 X축 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 요건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원 위를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을 통째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원을 통째로. 요거를 대칭 이동시켜. 저거보단 이게 낫겠지? 작으니까.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뿅 대칭 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 중심이 10,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B'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뭘 찾는 걸로 바뀌었냐면 이 선 내가 대칭 이동했으니까 BP하고 B'P의 길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거 대신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으로 바꿔서 구해볼게요.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없앨게. 그럼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꺾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원 위를 지나가는 점이고 얘도 이제 원 위를 지나다니는 점이니까 이거 우리 했었지. 두 원 위에 있는 점의 최소값은 기준이 두 원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 반지름을 빼고 여기에서도 반지름 뺀 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기준 두 중심 사이 거리 구하신 다음에 양쪽 반지름 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9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될 거고요. 12제곱 더하기 5제곱 여기서 저쪽 반지름 3 이쪽 쬐까만 반지름 1 빼시면 13 빼기 4 해서 답이 9 되는 거죠. 예, 이게 도형의 이동 상이었습니다. 도형 이동에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하시고요. 상문제도 좀 많이 어렵나요? C단계로 어떡할까? C단계를 계약하고 일단 여기 B단계까지만 쭉 한번 끝내고 계약하고 C단계 다시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집합 나갈까요?